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보수 우파들이 볼 때는 말이죠, 이재명이 나라를 거들내기 전에 전한길 씨가 우리 대한민국을 거들낼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보수 우파가 산산이 부서지면은요, 더불어민주당이 일당 독재할 것 아닙니까? 지금도 이제 거의 그런 일당 독재나 마찬가지인데 말이죠. 자, 여러분, 전한길 씨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전한길 씨 미국 체류 생활을 마치고 들어와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뭐 여러 얘기 중에 오늘은 그 망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가 말이죠, 미국에서 했던 일이 미국의 임시정부, 망명정부를 세우려고 했었다.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의논을 했는데 반대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 말이죠, 전한길 씨가 우리나라에서 위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수 우파에서 위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위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위원님, 윤석열 대통령과 전한길 씨 간에 망명 얘기가 오고 간 것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건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의견을 교환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요,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확인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그분하고 완전히 단절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전한길 씨가 지금 완전히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민의힘의 책임 당원이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은 식물 정당이다.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데, 장동혁은 아마추어야, 나는 프로야,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지방선거 그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큰 것을 바라보고 있어. 이건 이제 총선을 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자유한길단 얘기 그거 만들었다. 그런 여러가지 얘기 제가 지금 몇 번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러면은 이 전한길 씨를 이렇게 괴물로 만들었습니까? 지금 말이죠, 너무 바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말이죠, 국가적인 지도자가 될 정도의 인격과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이 전한길 씨를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입에서 망명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망명정부 얘기가 나왔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의논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거 쇼킹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스운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자, 전한길 씨는 제가 지금 몇 번 방송을 했습니다만 계속 방송을 할 겁니다. 오세훈 시장 갈아치운다는 얘기죠. 박형준 부산시장 갈아치웁니다. 자기가 점지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이름을 막 거명을 합니다. 완전히 말이죠, 대한민국 보수우파 위에 꼭대기 넘버 원인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말이죠,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거 이 사람 그냥 두게 되면은 보수우파 완전히 망가질 것 같습니다. 윤어게인 외치고 있죠. 현실적으로 윤어게인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통령직에 복직이 가능합니까? 헌법 절차를 무시하고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자기의 어떤 정치적 노림수, 결집을 위해서 지지층을 끌어들이는 아주 나쁜 것이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더 이상 젊은이들이 말이죠, 이런 가스라이팅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이제 국민의힘 그리고 뜻있는 보수 우파들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한길의 간땡이를 키웠고요, 세이브 코리아 때에 손혜원 목사님도 전한길 씨의 간땡이를 키운 것 같고요, 그 세이브 코리아에 가서 연설했던 윤상년 의원님, 조배석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있죠. 거기 가서 전한길 씨가 막 연설하고 막 사람 모이니까 굽신굽신하고 말이죠, 국회의원하고 동급인 것처럼 그런 대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땡이가 커지니까요, 감히 말이죠, 망명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망했습니까? 외국군이 점령을 했습니까? 그래서 망명정부, 임시정부,
설령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악하다손 치더라도요, 대한민국에는 광화문에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정광훈 국민혁명의장께서 계십니다. 지금 말이죠,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감히 말이죠, 대한민국을 이재명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말이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망명정부, 이게 완전 말이죠, 과대 망상증 환자입니까? 소아병적입니까? 소영웅주의자입니까? 여러분, 그냥 시원하게 내뱉는다고 해서 박수치고 옳소 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얼마나 말이죠, 소모적입니까 여러분? 똘똘 뭉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도록 압력을 가라고 국민 저항권을 행사를 해야 될 이 시기에 말이죠,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국민의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한길 씨의 발언에 대해서 윤리위에서 조사를 하십시오. 해당 행위가 있으면 처리를 해야 되고요, 전한길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망명 얘기가 오고 간 것이 사실이 되면은 광함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자, 망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요, 전한길 씨의 망명 관련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파면 당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왜 트럼프 안 도와주냐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미국이 도와주기로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절했어요. 2번이나. 사실은 제가요, 처음 공개하는 것도 있어요. 미국에서 하는 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망명 준비를 했어요. 임시정부 만든다고. 사실은 그런 미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안 된 게, 원래 윤석열 대통령 구속 만기가 1월 18일인데 그거 막으려고 12월 연말에 그때 일반 이적죄로 또 구속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1월 18일과 2월 19일 날 지경 판사 승부 그 사이에 윤 대통령한테 제가 미국으로 가서 망명정부 만들자 했는데, 윤 대통령이 그때 거절했어요. 3가지 이유로. 첫 번째가 내가 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내가 해외 미국에 의지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두 번째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청년과 국민을 버리고 내가 어디 가겠는가. 세 번째는 나랑 같이 감옥에 있는 이 군인들, 내 명령을 따르고 감옥 가 있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이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나가겠냐. 그걸 제가 확인하고서 미국에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죠. 윤 대통령이 그런 면을 보면 참 지도자가. 저는 알면 알수록 윤석열 대통령 이런 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런 분이 없는 거죠. 임시정부를 세우는 길이다, 망명을 해서.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절로 못했다. 방송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지도자가 없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 알면 알수록 이런 지도자가 없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년 5월달에 대통령 당선되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께서 문재인은 간첩이라고 얘기해서 말이죠,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아시죠? 그러면은 간첩일 수 확률이 100%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말이죠, 부정선거 얘기가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받았으면 즉각 수사를 해야 됩니다. 처음 짓고 나면은 막강한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장 말이죠, 뭐 여러 사람 같이 지도자권 모여서 우리 이렇게 하자, 국민들이 궁금해하니까 풀어나가자, 이렇게 했으면은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2년 6개월 동안 잠잠하게 있다가요, 24년 12월 3일 날 그야말로 21세기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가지 고충 때문에 국민들에게 계몽을 하기 위해서 선포했다는데요, 그 당시에는 탄핵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다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계몽령이라고 그랬는데, 자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여러분 아시죠? 비상계엄을 통해서 알리는 것보다도요, 국민들 대표들 모아놓고요, 국회, 정부, 장차관들 다 모아놓고요, 3시간이든 4시간이든 대국민 기자회견 말이죠, 토론회를 했으면은, 민주당의 폐악질부터 모든 거 알렸으면은 계몽이 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자, 좌우지간 말이죠, 오늘은 망명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다 뭐다 이런 것은 말이죠, 도대체 이 전한길 씨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필이 꽂혀서 말이죠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 이분이 역사 강사지 않습니까? 강의를 통해서 코 묻은 돈을 버는 것이죠. 욕도 하고 거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인기를 가지고 말이죠, 탄핵 정국에 뒤늦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이죠, 뭐 탄핵이 되어버렸는데요. 이렇게 이제 갈라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뭐 수만 명 관정들을 위해서 연설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지금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말이죠, 이 뭐 독립운동하는 뭐 큰 그 민족의 지도자인 것처럼 윤석열과 같이 말이죠, 대화하고 밥 먹고 하니까 자기 위치를 말이죠, 막 상당히 과대 망상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전한길 씨, 당신이 뭔데 말이죠, 대한민국 국민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망명정부를 세운다. 누가 이렇게 간땡기를 크게 했습니까, 여러분? 망명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국민의힘은 말이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빨리 조사를 했어요. 전한길 씨 했던 워딩에 대해서 해당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식물 정당이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A씨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 다 제가 방송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오세훈, 박형준, 뭐 밑에 말이죠, 정치인도 다 빼버리고 쉽게 말하면 잘라버리고 다른 사람까지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말이죠, 그래도 지역 주민들에게 선택을 받은 헌법기관입니다. 의원이라고도 이야기 안 하고 말이죠, 배현진, 이준석 뭐 이름 나오는 대로 그냥 막 부르고 말이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괴물이 되어버렸습니까? 자중할 줄 모르는 사람, 이거 변은 말이죠, 이걸수록 고개는 숙이는 건데요, 이분은 그냥 좀 익은 것 같으니까 막 치고 올라갑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시원하다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제풀이 꺾일 겁니다. 제풀이 꺾인다는 것은 결국은 이 사람이 스스로 멸망의 길로 스스로 갈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상처받은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전한길 씨가 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하면은 저한테 돌팔매질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만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나라를 망치기 전에 보수파가 먼저 몰락하게 생겼습니다. 감히 말이죠, 국민의힘 대표에게 뭐 최후 통첩이다 뭐다 온갖 이런 얘기를 하고,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망명에 대해서, 전한길 씨가 이야기한 망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한길 씨가 극단적인 말을 하는 이유, 왜 망명정부, 임시정부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망명정부라는 말은요, 아무 상황에서나 나오는 말이 아니죠. 이런 표현은 말이죠, 보통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주장할 때 등장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이런 발언은 아주 일정한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졌습니까? 자, 먼저 말이죠, 지금 나라가 망했다고 말을 했죠. 그 다음에 말이죠, 기존 정치권은 다 무능하다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순서가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새로운 세력의 중심에는 내가 있다, 전한길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 단순한 발언으로 그냥 발언이 아니고요, 개인 중심의 서사를 만드는 전형적인 구조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특히 전한길 씨는요, 대중 강의에서 아주 성공을 거둔 인물이죠. 이런 분들이 정치권에 들어오면 기존 정치권은 다 틀렸다, 내가 최고야, 내가 새로운 중심이다,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역량도 없으면서 말이죠,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공무원 공부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좀 나쁜 말로 요리하는 것과 지금 대한민국 전체의 백성을 상대로 그런 식으로 지금 그런 관점으로 다가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누가 이렇게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망명정부 같은 표현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현실 정치 구상이라기보다는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고도의 상징적인 정치구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이 점을 이해하면서 제가 드리는 얘기를 들어보시면 쉽게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전한길 씨가 말을 한 이 망명정부 발언 차분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전한길 씨는 여러분 아까 방송에서 드렸다시피 말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미국에서 망명정부를 세우려 했다,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정상적인 정치 발언 맞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상황을 봤을 때 망명정부라는 것은요, 역사적으로나 아무 상황에서나 그렇게 등장하는 개념이 아니죠. 망명정부는 오직 나라가 외세에 의해서 점령된 경우, 이럴 때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일제강점기에 대한민국 임신정부가 설립에 됐었죠. 두 번째로요, 독재정권이 들어서서 합법정치가 불가능할 경우에 망명정부가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지금 독재정치를 한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견제 세력인 국민의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로 망명정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정치적인 탄압으로 인해서 말이죠, 국내에서 활동이 완전히 막힌 경우, 이런 경우는 말이죠, 망명정부 얘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를 종합을 하면은 헌정질서가 완전히 붕괴된 나라에서 등장하는 용어가 망명정부입니다. 아직까지 말이죠, 헌정질서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광화문에는 정광훈 목사님을 비롯해서 대국본이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또 세이버 코리아에 했던 손혜원 목사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많은 자유 대한민국을 갈망하는 국민들이 있고요. 뒤에는 또 미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실 또 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어느 정도의 언론 자유도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회 시위가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정당 활동도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좀 그래도 문제가 있지만은 사법 절차도 유지가 되고 있죠. 정치 갈등은 있습니다만은 논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의 망명정부를 세워야 될 나라는 아닌 것이죠. 망명정부라는 그 말 자체가 말이죠, 지금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과장된 표현이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망명정부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의논을 했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자, 이런 그 발언의 구조를 보면은 몇 가지 패턴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말이죠, 대한민국의 체제를요, 비정상 국가처럼 묘사를 합니다. 부정선거가 되든 어떻게 되든 이재명 대통령은 49.7%입니까?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재명을 완전히 부인해버리는 것은 그 49.7%를 다 부인을 해버리는 것이죠. 현재 틀 안에서 우리가 국민 정황권을 발동을 해서 나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망명정부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결된 서사를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그 과정에서 말이죠, 전환길 자신이 중심 인물처럼 등장을 시킵니다. 자, 이것은 정치적인 구상이라기보다는 개인 중심 영웅 서사의 구조에 가깝습니다. 정치적인 쇼라는 얘기죠. 윤석열 대통령을 이야기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욕심을 세워보겠다, 내 이름을 널리 알려보겠다. 이번에 말이죠, 개그맨과의 어떤 그 대담에서 상당히 인기 위주의 그런 그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개그맨을 옛날에 하려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인기를 누려보기 위해서. 이 국가의 경영이 말이죠, 인기,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환길 씨는 정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망명정부 같은 이런 극단적인 표현은요, 정치적으로는 일정한 효과가 있습니다. 위기감을 조성하고요, 기존 체제를 불신을 시키고요, 강선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자기 나름대로 편됨을 형성해서 뭔가 세력을 나타내는 이런 힘은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죠, 보수파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말이죠,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요, 장기적으로는 정치권 전체,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아주 극단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특히 망명정부라는 말은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지금 부정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런 발언이 반복이 되면은 국민 불안이 커지고요, 정치가 과격해지고요, 보수 전체가 비현실적인 세력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진보 좌파로부터 말이죠. 자, 결국 여러분, 이 개인의 정치적인 메시지가요, 진영 전체의 설득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전환길이가 저렇게 떠들면 떠들수록 말이죠, 국민의힘의 발언이 약화된다는 겁니다. 대국본의 발언도 약화가 된다는 겁니다. 뿔뿔이 흩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분열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망명제보를 세워야 될 나라면은 말이죠. 선거가 없어져야 되죠. 언론도 없어져야 되고요. 집회도 못하는 상황이 돼야 되고요. 근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일단 그런 나라는 아니죠. 망명정부라는 말은요, 현실 정치의 대안이 아니고요, 과장된 정치 서사일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도소에 갇혀 있으니까 풀리게만 하면은 그냥 바로 외국으로 튀어서 망명정부 만들겠다. 오직 이것만 그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이죠. 윤석열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수는요, 구호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보수가 뭡니까? 전통을 가장 중시하고 말이죠. 우리나라의 가치관을 지켜나가는 세력이 보수입니다, 여러분. 보수는 구호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현실 위에서 싸워야 됩니다. 정치적인 감정이 아니고요, 제도 쪽에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보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전환결실을 이렇게 괴물로 키웠습니까? 젊은이들 추종하는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의힘은 말이죠, 여러가지 분석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환길 씨가 말이죠, 꼭 필요하죠, 우리나라에. 잘 다듬어서 말이죠, 보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결단 해서 10만 명 어병해서 민주당과 싸우기 전에 국민의힘 자기가 책임 당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책임을 다 하면은 다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전환길 씨가 말이죠, 국민의힘의 공천에 관여하고 완전히 말이죠, 국민의힘 대표의 상황 노릇을 하는 그러한 발언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화의 뉴스에 조금이라도 공감이 가신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